1995년 3월 27일 패션의 도시 밀라노의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우아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8시 30분 비아 팔레스토 수노번지 건물의 정적을 깨는 네 발의 총성이 울려 퍼지는 순간 전 세계 패션계의 심장은 멈춰버리고 맙니다. 쓰러진 남자는 당대 최고의 명품 제국 구찌를 이끌던 황태자 마우리치오 구찌였습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완벽한 핏의 수트.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사무실 계단 위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숨을 거둡니다. 범인은 현장에 있던 목격자에게 총구를 겨누지도 않은 채 차분하게 준비된 차량을 타고 사라졌죠. 이 대담하고도 깔끔한 처형식 같은 살해 수법에 이탈리아 전역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마피아의 소행일까 아니면 거대 자본의 경영권 탈취를 위한 음모일까? 하지만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세상은 더 큰 경악에 휩싸입니다. 세련된 킬러를 고용해 남편의 심장에 총알을 박아넣은 배후. 그 살인을 설계한 진짜 주인은 바로 그의 전 부인 파트리치아 레지안이었습니다. 한때 구찌의 퍼스트 레이디라 불리며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그녀는 왜, 무엇 때문에 사랑했던 남편의 목숨에 3억 원이라는 가격표를 붙여야 했을까요? 이 사건은 단순히 치정에 얽힌 살인사건이 아닙니다. 런던의 비천한 벨보이에서 시작해 전 세계를 호령하는 황금 제국을 건설했지만 정작 그 안에서는 서로를 증오하고 파멸시켰던 한 가문의 잔혹한 서사시, 그 피비린내 나는 마침표였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고 그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 더 지독한 구찌 가문의 비극, 과연 이 화려한 로고 뒤에는 얼마나 추악한 욕망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피해 역사가 오늘날 우리가 열광하는 14조 원 가치의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화려하고도 소름 끼치는 구찌 가문의 100년 비사를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마우리치오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기 딱 100년 전으로 말입니다. 모든 위대한 제국에는 그 시작을 알리는 신화가 있기 마련인데 구찌의 신화는 의외로 아주 좁고 컴컴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시작됩니다. 1890년대 후반 이탈리아 피렌체 출신의 한 청년이 무작정 영국 런던으로 건너갑니다. 그의 이름은 구찌오 구찌. 당시 그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런던의 명문 중의 명문 사보이 호텔에서 벨보이로 일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알바생에 불과했죠. 하지만 구찌오는 평범한 벨보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가방을 나르는 짧은 순간마다 귀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소름 끼칠 정도로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가 주목한 건 그들의 말씨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었죠. 사보이 호텔을 드나드는 전 세계의 부호들과 귀족들, 그들에게 가방은 단순히 짐을 담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지위와 품격, 즉 계급을 상징하는 명함과도 같았죠. 구찌오는 깨달았습니다. 아, 부자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기꺼이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하는구나. 그리고 그 가문의 자부심이 담긴 로고, 즉 문장 하나가 사람의 급을 결정짓는구나 라는 사실을요. 매일같이 최상류층의 가방을 나르며 권력의 냄새를 맡은 구찌오. 그는 결심합니다. 고향 피렌체로 돌아가 내 이름을 건 귀족보다 더 귀족 같은 제품을 만들겠노라고 말이죠. 1921년 그는 마침내 피렌체의 작은 가죽 제품 매장을 엽니다. 사보이 호텔에서 보고 배운 그 안목을 고향의 정교한 가죽 공예 기술에 접목시킨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열광하는 구찌 제국의 씨앗이 된 순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구찌오가 벨보이 시절 가방을 나르며 품었던 그 야망이 훗날 자신의 자식과 손자들이 서로의 목을 죄는 저주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 그런데 순탄할 줄만 알았던 이 야심찬 시작에 생각지도 못한 거대한 벽이 나타납니다. 가방을 만들어야 하는데 가죽이 사라져버린 거죠. 구찌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넘겼을까요? 자, 이제 막 날개를 펼치려던 구찌 앞에 첫 번째 거대한 절벽이 나타납니다. 때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대, 이탈리아는 독재자 무솔리니에 치여 있었고 전쟁의 포화 속에 모든 물자가 귀해졌습니다. 특히 가방을 만드는 주재료인 가죽은 군용물자로 징발되어 시중에 씨가 말라버렸죠. 가죽 제품을 만드는 집안에 가죽이 없다? 이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다른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을 때 창업주 구찌오 구찌와 그의 아들들은 절망하는 대신 기막힌 발상의 전환을 시도합니다. 가죽이 없으면 가죽이 아닌 것으로 명품을 만들면 되잖아. 그들이 주목한 건 의외로 흔하디 흔한 대나무였습니다. 하지만 대나무를 그냥 가방에 붙인다고 명품이 될까요? 아니죠. 구찌는 여기서 집요할 정도의 장인 정신을 발휘합니다. 일본에서 수입한 대나무에 불을 피워 열을 가하고 그걸 정교하게 휘어지게 만들어 가방의 손잡이를 만든 겁니다. 대나무의 거친 질감을 살리면서도 매끈하게 구워진 그 특유의 광택은 이전의 가죽 가방에서는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까지 구찌의 상징으로 불리는 뱀부백의 탄생 비화입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가장 화려한 명품의 아이콘이 사실은 재료가 없어서 선택한 차선책이었다니 말이죠.
하지만 이 뱀부백은 출시되자마자 유럽의 귀부인들과 할리우드 스타들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위기를 혁신으로 돌파하며 구찌는 이제 이탈리아를 넘어 세계적인 브랜드로 발돋움할 완벽한 준비를 마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극은 원래 가장 풍요롭고 빛나는 순간에 시작되는 법입니다. 가죽 대신 대나무를 꺾어 가방을 만들던 그 끈끈했던 가족에는 구찌가 전 세계적인 황금 제국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돈과 권력이 가문의 피보다 진해지는 순간 구찌가는 그 어떤 막장 드라마도 명함을 못 내밀 수준의 잔혹한 전쟁터로 변질되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게 만들었을까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흔히 보던 화려한 화보 속 구찌가 아니라 욕망과 배신으로 얼룩진 구찌 가문의 민낯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창업주 구찌오가 세상을 떠난 후 구찌를 진정한 글로벌 제국으로 키워낸 건 그의 아들 알도 구찌였습니다. 알도는 천재적인 비즈니스 감각으로 뉴욕 5번개 깃발을 꽂으며 구찌를 부의 상징으로 만들었죠. 하지만 제국이 커질수록 가문 내부의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집니다. 이 가문의 싸움은 우리가 흔히 아는 수준을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경영권을 두고 형제 간에 서로 침을 뱉는 건 기본이고 이사회 회의장에서는 가죽 가방 대신 재갈과 고함이 오갔습니다. 특히 알도의 아들이었던 파올로 구찌는 그야말로 가문의 불효자 끝판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독자적인 브랜드를 허락해주지 않자 복수심에 불타 믿기 힘든 선택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 알도 구찌를 탈세 혐의로 직접 미 국세청에 신고해버린 겁니다. 80이 넘은 고령의 아버지는 아들의 고발로 인해 차가운 감옥 바닥에 던졌습니다. 아버지가 감옥에 가야만 자신이 경영권을 쥘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라 서로의 목줄을 노리는 맹수들의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런 아비규환 속에서 마지막 승자로 떠오른 인물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마우리치오 구찌였습니다. 그는 삼촌 알도를 몰아내고 가문의 정원을 장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을 겁니다. 가족을 배신하고 얻어낸 그 화려한 왕좌가 사실은 거대한 피해 재단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무렵 마우리치오의 곁에는 구찌 가문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훗날 블랙 위도우라 불리게 될 여인 파트리치아 레지안입니다. 그녀는 마우리치오를 처음 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자신이 오를 황금 사다리라는 것을요. 가문 전체가 서로를 뜯어먹는 사이 외부에서 들어온 이 여인은 어떤 치명적인 욕망을 품고 있었을까요? 자, 이제 이 비극의 진짜 주인공 구찌의 악녀라 불리는 파트리치아 레지아니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구찌 가문에 떨어진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파트리치아는 원래 세탁소 집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야망은 단 한 번도 그 좁은 세탁소 안에 머문 적이 없었죠. 그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성공하려면 돈 많은 남자를 잡아야 한다는 교육을 철저히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 그녀 앞에 구찌 가문의 후계자 마우리치오 구찌가 나타난 겁니다.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던 마우리치오는 열정적이고 화려한 파트리치아에게 순식간에 매료됐고 가문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그녀와 결혼을 강행합니다. 파트리치아에게 구찌라는 성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갈구해온 권력의 갑옷이었죠. 그녀가 남긴 그 유명한 독설 기억하시나요? 자전거 위에서 행복하기보다 롤스로이스 안에서 우는 쪽을 택하겠다. 이 한 문장에 그녀의 모든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마우리치오를 조종해 가문의 원로들을 몰아내고 경영권을 장악하게 만들며 스스로 구찌의 실세가 되어 호화로운 생활을 만끽합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이 욕망의 성에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마우리치오가 그녀의 지나친 간섭과 집착에 지쳐버린 거죠. 어느 날 짐을 싸서 나간 마우리치오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고 대신 이혼 서류를 보냅니다. 파트리치아에게 이혼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전부였던 구찌라는 왕관을 뺏기는 사형 선고와 같았죠. 설상가상으로 마우리치오가 젊은 여자와 재혼하려 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딸들이 물려받을 유산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구찌 부인이라는 유일무이한 타이틀마저 뺏기게 될 판이었죠. 질투와 분노 그리고 소유욕에 눈이 먼 그녀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불안을 먹고 사는 기묘한 존재, 한 점술가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여자는 은밀한 방에서 마우리치오의 운명을 끝낼 잔혹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가장 어둡고 기괴한 시면으로 들어갑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구찌 가문에서 밀려난 파트리치아. 그녀의 분노는 평범한 수준을 넘어 광기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저주 어린 기도를 올렸고 심지어 친구들에게 내 남편을 죽여줄 사람 없니? 라고 묻고 다닐 정도였죠. 사람들은 그저 실성한 여자의 농담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심이었습니다. 이때 그녀의 곁에는 피나 아우리에마라는 점술가가 있었습니다.
파트리차의 정신적 지주이자 그녀의 불안을 먹고 사는 기생적인 존재였죠. 두 여자는 머리를 맞대고 마우리치오를 제거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명색이 세계적인 명품 가문의 안주인이었던 여자가 선택한 조력자치고는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조잡한 시작이었습니다. 피나는 빚에 허덕이던 호텔 도어맨과 피자 가게 주인 등을 섭외해 급조된 킬러팀을 꾸립니다. 이들의 거래 조건은 단돈 3억 원, 세계적인 패션 제국의 황태자 마우리치오 구찌의 목숨값이 고작 고급 가방 몇 개 값인 3억 원에 팔려나간 겁니다. 1995년 3월 27일 아침 계획은 실행되었습니다. 마우리치오가 평소처럼 출근하던 길 등 뒤에서 나타난 괴한이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세 발의 총탄이 그의 등을 관통했고 마지막 확인 사살 한 발이 그의 머리를 향했습니다. 마우리치오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재밌는 건 그 시각 파트리치아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살해당한 그날의 칸에 딱 한 단어를 적었습니다. 그리스어로 천국 혹은 낙원을 뜻하는 파라데이서스. 남편의 죽음이 그녀에게는 곧 낙원의 시작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그녀는 돈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인 구찌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그 살인은 오히려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구찌라는 이름을 그녀에게서 영원히 뺏어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고 이 조잡한 킬러들이 하나둘 자백을 시작하면서 블랙 위도우의 가면은 처심하게 벗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가문의 마지막 후계자가 죽고 그 살인범이 전 부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구찌라는 브랜드는 망했을까요? 아니요,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보통 이런 끔찍한 스캔들이 터지면 브랜드의 가치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기 마련입니다. 살인마가 안주인이었고 후계자가 총에 맞아 죽은 브랜드의 가방을 누가 들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지만 구찌의 운명은 여기서 기묘한 비즈니스의 역설을 보여줍니다. 마우리치오의 사망 소식과 파트리치아의 구속 소식이 들려오던 그 시기, 구찌의 주가는 오히려 미친 듯이 폭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시장의 판단은 냉혹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마우리치오의 죽음을 비극이 아니라 리스크의 제거로 본 겁니다. 사실 마우리치오는 가문의 권력을 잡는 데는 성공했지만 경영 능력은 처참했습니다. 그의 방만한 경영으로 구찌는 파산 직전까지 몰렸고 결국 그는 죽기 직전 가문의 지분 전체를 중동 자본에 팔아치운 상태였죠. 즉 머리쇼의 죽음과 함께 구찌라는 이름에서 구찌 가문의 혈통이 완전히 끊겨버린 겁니다. 창업주 구찌오의 손자들도 증손자들도 더 이상 경영에 간섭할 수 없게 되자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가족 싸움은 끝났다. 이제 구찌는 전문 경영인의 손에서 진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됐다. 라며 말이죠. 실제로 구찌 가문의 지분이 0.1%도 남지 않게 된 그 시점부터 구찌는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가문의 암투라는 족쇄가 풀리자마자 톰 포드라는 천재 디자이너가 등판했고 구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섹시하고 트렌디한 브랜드로 부활했습니다. 가문의 사람들은 감옥에 가거나 쫓겨났는데 그들의 성을 딴 브랜드는 사상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이 잔인한 아이러니. 파트리치아는 감옥에서도 나는 여전히 구찌의 여왕이다 라고 외쳤지만 세상은 더 이상 그녀를 구찌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구찌는 이제 가문의 성씨가 아니라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상품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이제 100년의 피와 욕망이 휩쓸고 간 구찌 제국의 현재를 마주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날 구찌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럭셔리 하우스입니다. 톰 포드의 관능미를 지나 알레산드로 미켈레의 파격적인 맥시멀리즘, 그리고 지금의 사바토 데 사르노에 이르기까지 구찌는 매년 수십조 원의 매출을 올리며 트렌드의 정점에 서 있죠. 하지만 이 화려한 매장 어디를 둘러봐도 정작 구찌라는 성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20년 넘게 감옥 생활을 하고 출소한 파트리치아 레지아니는 여전히 밀라노 시내를 배회하며 자신을 구찌의 여왕이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출소 후 왜 직접 총을 쏘지 않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시력이 나빠서 조준을 못했다. 그리고 실수하고 싶지 않았다.는 소름 끼치는 대답을 남기기도 했죠. 그녀에게 구찌는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관계 어린 집착의 대상일 뿐입니다. 마우리치오와 파트리치아의 두 딸은 어떨까요? 그녀들은 어머니의 범죄로 인해 거대한 유산을 상속받았지만 어머니와는 절연한 채 평생을 살인자의 딸이라는 낙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문의 이름을 지키려 했던 살인이 역설적으로 가문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린 셈입니다. 구찌의 사례는 우리에게 차가운 비즈니스의 진실을 말해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흥미롭고도 잔혹한 제국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놀랍고 충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랜드 썰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